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던 국내 증시에 그리스 정부가 전일 이 구제금융협상에 대한 최종 타협안을 제출하게 되면서 그리스 호재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역시나 기관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반등세를 접고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20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700선이 위태한 상황인데요. 현재 69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장중 계속 변동성이 커지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퍼드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영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오늘 흐름입니다. 오르는 듯 싶었다가 다시 하락하고요. 정말 좀 전에 방송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울증 걸린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요. 메르스 수혜주와 피해주로 굳이 나눠졌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은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참 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거의 급락 분위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오후장 들어가니까 다시 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그 종목들이 사실 이제 어제까지도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급락세까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메르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점차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르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종목들의 흐름 자체도 다소 분위기가 좀 침체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게 되면요. 거래소 시장 주가 추이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였던 그 구간이 사실 좀 중요한 심적인 자리였는데 바로 2067포인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자리를 지켜내주는 듯 하다가 지금 현재 2065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5장에서 이 자리를 지켜내주는지 그 여부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하락세가 좀 짙은데 이전 저점 자리 부근까지 다시 한번 또 오늘 장에서 한번 그 자리를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오늘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사실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심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사스라든지 또는 그 전에 에볼라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악재가 발생됐을 때, 그래서 단순하게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또 밀렸을 때 그 종목들은 결국 다시 또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 이유로 밀린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요. 개별적인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황민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현대건설은 5.5% 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대상 마찬가지로 7% 손실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유 괜찮다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대웅제약은 굳건하게 4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현대위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동차주의 약세가 어제부터 급격하게 진행됐죠. 3% 정도의 손실입니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2.1%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네,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데요. 빙그레가 0.5% 수익이고요. LIG 손해보험이 3.2%, 더존비주얼 4.5% 수익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1%, 파라다이스 급락에도 불구하고 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AS를 받아볼 텐데요. 저는 현대위아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주, 판매 부진과 엔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어제 현대차 3인방을 동반해서 자동차주가 급격하게 내렸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낙폭이 진정된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사야 할 기회인지. 네. 오늘은 총 두 종목을 일단 봐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위아 그리고 두 번째 파라다이스를 봐드릴 텐데 좀 오늘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물론 이제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가 되긴 하지만 사실 어제 자동차주들이 밀리는 거 보고서 좀 탄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우려감들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위아 실적에 대한 저하 부분은 분명히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12만 1,500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동차 업체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정말 싼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주식이라는 건 사실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기적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먹고 나오겠다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 아니라면 지금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 이런 이제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주식이 싼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두시는 것도 나중에 연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키워주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 이거는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지금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방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사실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그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벌써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처방약은 없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이제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거품이라는 것밖에 표현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밀린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기업의 실적 꾸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성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벤트성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다면 나중에 분명히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련해서 주가가 단순하게 밀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포트에서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쳐다만 보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네. 지금 자리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4만 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조금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그래도 자동차주가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음에도 좀 과도하게 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사담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메르스 우려감에 과도하게 밀린 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매수하셔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직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힌트부터 주셔야겠죠? 네, 힌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자, 이 화면을 보고서 생각나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상되는 단어라든지. 점점 더 힌트가 어려워지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점 같은 건 바이러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개 옆에 이제 그 여성분의 그 어떤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네. 옆에 이제 딱 있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르스 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관련해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죠. 네. 처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같이 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테마가 주변 다른 다른 업종들로도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했던 게 바로 어제였죠. 원격 의료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바이러스균이 결국 이제 병원에서 감염이 이제 발생이 2차적인 발생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태반을 타기 시작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주로서 이제 홈쇼핑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맞아요. 지금처럼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단순하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건 결국 이제 이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앞으로 한번 이런 이슈 안에서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메르스 수혜주 찾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르스 관련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봅니다. 의외입니다. 메르스 수혜 관련주로 삼성테크윈을 들고 오셨네요. 이제 한화그룹으로 편입 예정인 삼성테크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메르스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곧 이름이 이제 한화테크윈으로 바뀌겠죠. 사실 메르스 관련주로 딱 정해놓고 이제 보기보다는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삼성테크윈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쪽으로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에 사람도 감염이 됐지만 시장도 감염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메르스를 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같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조금 더 성장성 있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중에서 삼성테크윈을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었죠. 이제 메르스 의심 환자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이제 격리 중에다가 고창으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는 또 뉴스가 나왔었죠.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 거기 또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멀리 있었을 때 감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과 동일한 그 공간에 있었을 때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균인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또는 어떤 그 물체를 또 만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CCTV 감시 카메라가 또 시장 안에서 한번 메르스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제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약간 예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주로서 볼 수 있는 삼성테크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삼성테크윈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CCTV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카메라 쪽으로 영위를 해본다면 삼성테크윈도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멀리 가시는 분위기가 드는데요. 그렇다면 삼성테크윈 1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좋았었죠? 네,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슈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전개가 될지 아닐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삼성테크윈을 좋게 또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2%나 증가세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감시형 카메라 매출이 1,75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감시형 카메라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 역시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우려감을 기대감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또 했다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무려 535%나 영업이익이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나그룹 쪽에서 인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6월 말에 이제 삼성 쪽에서 하나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그룹 자체가 방위산업 쪽에서의 어떤 규모가 또 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하나그룹 쪽에서의 인수가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방산 부분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산 쪽은 분명히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또 분단 국가이기도 하죠. 따라서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모멘텀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요. 기존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네. 지금 하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 삼성그룹의 그 브랜드 가치가 소멸이 되고 또 하나라는 그 브랜드를 또 있고 과연 얼마나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감소할 수 있다,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부분 중에서 이제 감시용 카메라 사업 부분이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분 이 사업이 삼성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을 발휘했지만 만약에 하나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인수를 하게 된다면 과연 방산 쪽 왜 이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많이 키워줄까? 이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앞으로 삼성 쪽에서의 삼성그룹 안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전망이나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그룹으로 바뀌게 되면 이 사업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SS 사업 부분이 바로 감시형 카메라 사업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사업 부분 MS가 바로 반도체 사업 부분이죠. 그런데 보시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도 국내 쪽하고 해외 쪽의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죠? 2013년까지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MS 사업 부분 보면 2013년도에 점유율이 50%대에서 2014년도 47%,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 국내 쪽에 31%죠.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사업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이 사업 부분 만약에 적게 되면은 그런 우려감을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하나라는 그룹하고 만약에 그룹의 인수가 되게 되면 분명히 방산 부분은 커진다는 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점유율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을 축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방산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시켜 나가거나 또는 시장 안에서 어떤 실적을 크게 발휘를 해준다면 전혀 성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막연하게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보다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엔진 쪽이죠. 파워 시스템 이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액에서 무려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사업은 21.3%. 이 주요 사업 부분, 이 주력 사업 부분 두 가지 사업 부분 합치게 되면은 우리 50% 이상이 되겠죠. 이 사업 부분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그 사업 전망에 대한 그리고 또 주가 추이에 대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만한 그런 여지는 분명히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이후 사업 방향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분명히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인수가 되고 나서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과연 지금 우리가 가격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네. 맞을지 그 여부가 또 판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다음 화면 잠깐 보면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매력인데요. 사실 이제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이제 삼성테크인의 PBR 밴드 차트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PBR은 0.7배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적정 주가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가격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또 평가를 해볼 때 지금 삼성테크인의 시가총액하고 그다음에 보유 지분의 그 가치를 또 비교해 놓고 본다면 총 지분 가치 대비했을 때 현재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거의 최고조에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삼성테크인이다. 앞으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보고서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 쪽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에는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보면요.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1분기 실적 좋았었고요. 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의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중에서 이제 순이익을 잠깐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1분기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적자였고요. 2015년도에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눈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의 주가는 보통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는 관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차트 열어보고요. 수급 주체까지 확인해 보죠. 네, 차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과연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거의 집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집중이고, 그다음 보험, 투신, 연기금 거의 모든 수급 주체들이 지금 이 기업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같이 이제 매수 가담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게 되면 4.5%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그냥 따라붙기보다는 한 번에 눌림목 정도 자리가 나왔을 때가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5,500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죠. 거기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거래량 동반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또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 한 가정을 해본다면 5만 원 정도 자리를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요. 28,000원 조금 더 빠른 손절가로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인 매수 가격은요. 29,000원에서 35,500원으로 정하셨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짧게 28,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